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소서 항목을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그래요. 좀 특이하죠. 어떻게 돼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 1번에 길게 뭔가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을 쪼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따로따로 써야 될 건지 아니면은 합쳐서 써야 될 건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자소서에 조금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소서가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서류에서도 자소서를 좀 잘 쓰셔야지 될 필요가 있겠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하나를 써도 되고 두 개를 써도 되는데 1번은 하나의 내용을 천자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남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점에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걸 써달라는 거거든요. 왜 아이디어가 필요했느냐, 즉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죠.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업무 효율성이 좀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요. 팀의 생산성이 낮아지거나 업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라든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여기에 들어가죠. 예상치 못한 경우 문제 같은 경우는 2번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는 기존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항목 자체는 따로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항목 자체는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 향상이 일어나야 될 경우 제시한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조사 결과 새로운 건강 음료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기술 및 업무 수행의 도움 및 결과까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양한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내가 접근을 했다, 또는 다양한 관점을 수행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내가 만약에 분석적 사고를 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데 나는 분석적 사고를 해서 다른 부분들하고 좀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프로젝트 성공을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리더십 부분들, 즉 내가 팀을 이끌어서 좋은 결과를 냈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마치 다른 얘기 같습니다. 다른 얘기 같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 사례를 써도 좋고요. 또는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해도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두 항목이 연결되도록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사건에서 문제 해결을 했고, 그리고 이 뒤에 후속 조치로 사전 대비를 했다라는 이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2번을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도 되느냐면, 위기 상황을 경험한 후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사례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사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지연이 됐다라거나 예산이 초과됐다라거나, 또는 중요 인력이 갑자기 이탈했다라거나, 아니면 팀 내에 갈등이 있다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3번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3번은 입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초기 계획을 재조정했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했다 또는 자원을 재배치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셔도 되고요. 예산을 초과했다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비용 분석을 했다. 예산 초과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파악하고 절감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든지 협상 및 조정을 했거나 예산을 재조정했다. 라고도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중요한 인력의 갑작스러운 이탈 요 부분은 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긴급하게 다시 인력을 끌어들였다 또는 내부 인력을 다시 활용했다 업무 분담을 조정했다 라는 것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건 전통적인 자원 활용, 즉 자원 관리의 자소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위기 상황을 경험한 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문제 대비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대비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느냐 하면은 철저한 계획을 수립했다 또는 문서화를 했다 또는 승계 계획을 제대로 세웠다 라는 이런 얘기들로 여러분들이 사례를 써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번을 보시면은요, 대단히 독특하죠. 조직 구성원들의 입장 차이를 인지하고, 자, 1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는데, 공통의 과제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대 또는 경험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미리 써놓은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사례를 써도 좋습니다. 또는 두 개를 연결해도 좋습니다. 두 항목이 연결되도록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입장 차이가 뭐 때문에 일어났다. 세대 또는 경험의 차이로 일어났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제가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꼭 맞는 사례를 쓸 수는 없겠지만은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사례에서 또는 위의 경험에서 팀원들 간 세대 경험 차이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IT 부서의 젊은 팀원들은 최신 기술에 익숙했지만 운영 부서의 경력 많은 직원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1, 2번을 연결시켜가면서 500자, 500자씩 쓰셔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까? 따로따로 쓰셔도 된다. 자,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의 입장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신입사원 대 경력사원 이거는 이제 2번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입사원은 새로운 아이디어 접근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요. 직설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다른 사람들은 간접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성과냐 팀 성과냐의 차이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학업 성적이냐 실용 경험이냐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조정하기 위한 노력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 대 경력사원 같은 경우는 의견 수렴 및 존중 그 다음에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지 혼합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설적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소통 스타일을 교육했다라거나 또는 중재자를 활용했다라거나 또는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팀 성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통의 과제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대 또는 경험의 차이로 관점이 다를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따로 쓰시게 된다면 요런 사례를 좀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렇게 세 가지 정도의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했다. 젊은 세대는 익숙하고요. 경력 많은 세대는 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대한 속도는 젊은 세대는 뭐 빠른 의사결정을 선호했고, 경력 많은 세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요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젊은 세대는 직설적이고 간결한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고, 경력 많은 세대는 더 간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소통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경험의 차이로 관점이 다른 경우 일단 먼저 경청하고요. 상대방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개방적인 자세로 질문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의 질문은 열린 자세에서의 질문,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 스타일을 맞추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요. 피드백 방식을 조정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이 공동의 목표를 강조해 주는 것.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이에요. 마지막 4번 같은 경우는 공단 업무에 관한 주관과 비전인데, 일단 공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단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미션 및 비전이라든지 여기에서 핵심 가치, 안전이라든지 혁신, 상생, 공정,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즉 16대 전략과제를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안전 같은 경우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통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교통안전 사고지대 제로화, 그리고 스마트 교통 안전 강화, 그리고 자동차 및 철도 안전 관리, 교통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가치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를 그냥 기술의 형태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첫 번째 핵심 가치는 안전입니다. 공단의 모든 교통 분야에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열을 해 주셔도 되는 거고요. 혁신 같은 경우도 역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신 기술을 도입을 통한 효율적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완전 자율주행 안전관리 체계를 선도하고, 스마트 교통 안전체계, 이거는 도로공사와 연계를 해서 CITS를 연결한다라든지, 또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라고 해서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상생 같은 경우는 민간 혁신 및 성장 지원, 수요 지향형 스마트 교통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고요. 지역 클러스터를 활용하고 있고, 자동차 산업 특화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해서 기본적으로 지역 경제를 육성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공정,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와 기관 운영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라는 이런 얘기들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강점은 여러분들의 성격이 아니죠. 반드시 직무기술서를 보고 작성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강점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례를 한번 넣어봤어요. 즉 행정 자동차 검사 정기 같은 경우는 강점은 의사소통 능력인데, 저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에 굉장히 이런 사업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교통안전교육이나 캠페인, 교통계획 및 운영 개선이라면 위에 올라가서 가치를 뭘로 가지고 가셔야지 되겠습니까? 그 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네 가지를 정리를 해드렸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표로 정리를 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좀 구독자가 안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야 이렇게 매주 올리는 컨텐츠에 힘을 얻어서 저희들도 더 열심히 컨텐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더 좋은 컨텐츠로, 더 나은 컨텐츠로, 더 발전하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